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니의 다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팟캐스트가 언젠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되게 더웠던 건 기억이 나요. 그거 찍었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추운 겨울을 지나 쌀쌀한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왜 팟캐스트를 못 올렸냐면 사실 그 뒤에 할 얘기도 너무 많았어서 막 이런저런 주제들로 막 스크립트도 짜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정말 취업 준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그 기나긴 프랑스 취업 준비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번아웃이었죠. 제대로 이제 번아웃과 우울감을 맞이하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실 그냥 혼자 떠들고 싶어서 만든 팟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도 못했고 다른 저 혼자 보기 위해 만들었던 브이로그 영상들도 올리지 못했고 찍기는 다 찍었는데 결국 편집하지 못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네 이렇게 2026년 여름에 인사드리네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팟캐스트를 올해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원래 사람이 힘들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사주잖아요. 막 사주팔자, 별자리 운세. 저는 진짜 작년 여름부터 미친 듯이 사주를 봤거든요. 돈 주고도 보고 공부했던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막 온갖 인터넷 사이트의 사주 팔자 사이트들을 다 찾아봤어요. 돈 주고도 봤었어요. 인터넷 사이트 막 990원짜리 막 결제하고 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다들 그거 보잖아요. 올해 운세. 그러면 이제 월별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 안 궁금하세요? 그거 볼 때야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근데 막상 그 달이 지나고 아니면 그 달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이버를 말씀드리자면 네이버도 연말 연초에 이렇게 1년간 월별 운세를 볼 수 있는 걸 켜놔요. 근데 3월이 지나면 내린단 말이에요.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사람이 혹하게는 만드는데 이거 진짠가 싶어서 제가 연초에 기획했던 거가 그럼 월마다 팟캐스트를 해서 그 월마다 내가 다 캡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월별 운세들을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자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도 좀 되게 정신없이 지나가서 상반기가 다 끝난 6월에야 인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 연말부터죠. 작년 연말부터 지금 2016년 6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브리핑도 할 겸 상반기 결산도 할 겸 그럴 겸 사겸사 이제 월별 운세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사주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일단 맥주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배. 자 그러면 올해에 앞서서 작년 연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면 한번 작년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학생 비자 끝나고 취업 준비 비자를 받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 비자로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프리랜서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무리 작고 소소하고 사소하더라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을 전 정말 바라고 정말 간절을 했는데 프랑스의 취업의 그 문은 높더라고요. 한국도 높지만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도 1년이 어떻게 됐는데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게 있어야지 프리랜서로.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지. 한국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한국에 들어가자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집을 뺐는데 집을 뺄 때 한국에선 제가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서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데 이제 집을 빼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그걸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 하고 에따델리우라고 하는 그 집 상태를 점검하는 날짜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도 내가 언제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걸 적긴 하는데 그걸 컨펌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알겠다.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30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볼래? 근데 프리랜서 잡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이지 같이 일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과 나는 이제 퇴거를 한다고 이제 상호간에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일을 덜컥 돼버려도 문제고 안 돼도 안 되면 문제는 아니지. 근데 이제 애매하잖아요. 집을 그렇다고 집주인한테 다시 말해서 하자니, 이게 안 되면 문제래. 만약에 이게 일이 안 되면은 나는 그럼 이 집을 덜컥 다시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되면은 나 어디로 가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고민을 하는데, 뭐 어쨌든 사실 면접을 보자는 거지 일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집주인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집이 나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면접에 합격을 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나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당장 나가는 날은 정해졌는데 내가 다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맞이한 게 2026년입니다. 집을 구하긴 구했어요. 정말 빠른 시간에. 그게 또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껴있잖아요. 유럽 사람들 크리스마스 새해 얼마나 이렇게 또 쉬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급하게 후다다다다 어떻게 하면서 집을 구한 채로 들어가면서 맞이한 게 2026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하우스. 그렇게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어쨌든 프리랜서의 숙명은 다음 달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나의 수입이잖아요. 불안하니까 또 급하게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알아보고, 이제 1월이 시작됐을 때는 제가 클라이언트가 총 2명인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가 이제 2025년도의 연말에 제가 정말 12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1월 달부터 시작해볼까요?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월 달에는 어쨌든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 새 집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간 거니까 전에 살던 집에 거의 정말 반 정도 되는 크기에 들어갔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겨울인데 난방이 개인 난방이에요. 전 중원 난방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 와중에 중간에 크리스마스랑 연초가 껴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에 제가 12월 달에 퇴거한다고 집주인이랑 합의가 됐을 때 취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한 거를 번복하고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랑 연초 그 휴일이 있으니까 너무 일이 느린 거예요. 12월 말에 계속 이제 취소 번복은 됐는데, 그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소가 계속 이전 집인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인터넷 회사에도 전화하고 정말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는데 다들 하는 말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연휴라서 사람이 얼마 없다. 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일 꼭 전화 줄게. 내일 전화 안 오고. 3주 가까이가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재택을 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영상을 만들면 보내야 되잖아요. 뭐 메시지를 주고 받든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핫스팟을 이용하세요 하는데 저희 집이 골목 안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그 통신사는 데이터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2026년에. 그래서 저 지하철역 가가지고 영상 보내고 연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그 인덕션 비슷한 건데 이렇게 철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있어서 그 구리선이 데워지면서 이제 위에 있는 뭐 냄비라든지 후라이팬이 달궈지는 그런 시스템의 옛날 인덕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사 간 지 3일 만에 고장 난 거예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너 분명히 입주했을 때 우리 다 같이 확인하지 않았냐? 다 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되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이거 킨 거밖에 없는데 나 3일 됐는데 이사 온 지. 그래서 알겠다 이래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연초니까 전기회사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전기 그 테크니션들이 일을 안 한다. 기다려라. 그래서 2주 가까이를 집주인 할머니가 빌려주신 1구짜리 똑같은 이거 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거랑 제가 갖고 있던 번호로 생활했어요. 2주 뒤에 테크니션이 왔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연락 줄게 하고 연락이 안 왔죠. 2월 말까지. 그러고 영상 편집이야 사실 저는 이전에도 조금씩 해봤던 거고 한데, 아예 새로운 일을 구한 그 두 번째 잡이 뭐냐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 정보를 보는데 뭔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1.5일만 일을 하지? 대충 들어봤을 때 약간 커뮤니티 매니저인데 제가 인턴으로도 커뮤니티 매니저를 해봤습니다만 근데 뭐지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한 결과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인플루언서와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회사랑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든 그 집에 블라크 인덕션이든 뭐 집 크기든 뭐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새로운 2026년, 새로운 나의 어떤 프랑스에서의 삶, 뭐 뭐든지 새로운 걸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게 1월 달에 제가 저 혼자 느낀 어떤 그 기억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사주들은 뭐라 했을지 제가 캡처해 놓은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네이버고 하나는 포스텔러거든요. 따로 적어도 놨는데 포스텔러에서는 1월 달은 고진감래의 달이다. 처음에는 좀 일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미약하겠으나 나중에는 약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었고 네이버는 이동운이 있고 뭔가 직장 일이 좀 많아져서 다소 피곤할 수 있겠지만 대신 꿈에 가까이 갈 것이다. 그래서 되게 뭔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동운 면에서는 이사를 했으니까요. 그러고 일이 많고 뭔가 처음에 지연되고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이것도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 혹은 이제 제가 인턴이 아니라 정말 제가 프리랜서로 제 이름으로 어쨌든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꿈에 가까이 갈 것이다. 사실 1월 달에 이걸 봤을 때는 되게 위안을 받았죠. 아, 다니야. 힘들어도 좀만 참아. 원만하게 진행된대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생각에는 원만하게? 응? 응?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막 맞냐 아니냐 틀리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솔직히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애매하게 끝을 맺네요. 그리고 2월 달로 넘어가자면 2월 달에는 영상 편집 일은 괜찮았거든요. 일하는 속도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게 루틴화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일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저한테 제대로 일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 인플루언서 분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 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설명해줄 시간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죠. 근데 참 2월이 정신없이 지나갔던 게 어쨌든 영상 편집일은 계속 루틴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할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간 이 경력을 써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고 또 와중에 제가 다른 팝업 행사하는 곳에 잠깐 일을 도와주러 갔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2월달은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어떤 성취감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게 아니라 바쁜 나 일하는 나 만족스러워 약간 이런 저만 그런가요? 이런 자아도취를 하게 되잖아요. 2월달은 이런 자아도취를 하던 때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2월 말쯤 돼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 나에겐 3월이 있으니까. 자, 3월로 넘어가기 전에 2월 사주를 먼저 보자면 2월에는 네이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업운과 직업운이 아주 좋다. 그러고 재물운도 좋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혹했거든요. 왜냐면 1월 달에 일한 거를 2월 달에 돈을 받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영상 편집도 꽤나 많이 해서 꽤나 수익이 있었고 그리고 약국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수입이. 거기다가 제가 다른 프로젝트 들어간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2월 달에 재물운과 이게 꽤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한 달이었거든요. 포스텔로도 순풍에 돛단 듯한 한 달이 될 거다. 그리고 아주 평탄한 한 달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일이 바쁘고 이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이라든가 이런 우울감, 막 스트레스를 막 심각하게 받진 않았던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3월이 있다. 왜 3월을 기다렸냐? 제가 3월에 잠깐 한국에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잠깐 한국 갈래 이러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열흘을 보면서 그 열흘만을 기다리면서 2월 달엔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빠도 조금 이제 뭐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괜찮아. 나에겐 3월이 있어. 근데 이제 3월 첫째 주에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도 프랑스에 거의 7, 8년 살면서 한국을 그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회항은 아니고 이게 뜨진 않았었으니까. 이륙 직전에 이제 기내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급하게 유턴으로 이제 파킹plat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고 결국 그날 비행은 취소가 되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 에어프랑스 쪽과 제가 이제 코드쉐어로 그 공동 운항으로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예약한 에어프랑스를 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 뭐가 어떤 오류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류가 나서 제 비행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어플에 뜬 시간이.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와중에 캐리어는 하나 안 오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7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그 한 번, 그날, 그 열흘밖에 없는 나의 휴가에 이렇게 벌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일은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3월 달에 결심했거든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일을 그만둬야겠다. 3월 달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건 진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이 들었고 그때 이제 매니저한테 말했죠. 못할 것 같다. 다음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근데 그렇게 말한 거 말고는 사실 그 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되게 클라이언트 마음에도 꽤나 들었던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일도 있고 편집 일도 약간 과부하된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할만한 달이었다. 뭔가 2월 달에 비해서는 확실히 힘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결되고 성과적으로 보면은 뭐 썩 마음에 든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건강과 이동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곤한 걸 떠나서 이동운이 나쁘지 않다? 저 진짜 이때 이 이동운 나쁘지 않다 보고 제가 얼마나 코웃음 쳤는지 몰라요. 공항에서 울었거든요. 첫날 비행기가 캔슬되고 솔직히 첫날은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죠. 뭐 캔슬 될 만하니까 캔슬이 됐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닌데 못 간 거잖아요. 제 시간에. 근데 거기 직원분께서 처음에 그랬어요. 딱 공항 도착했는데 그 공항 직원분이 너 비행기 10분 뒤에 떠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프랑스랑 했던 대화 내용을 다 보여주고 그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저한테 말했던 그 비행기표 시간도 캡처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확인을 해보더니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라는 건 공동 운항을 한다는 건 너네가 파트너십을 맺고 그거를 내가 믿고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이거를 결제한 건데 그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나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야 나 비행기 못할 뻔 하면서 눈물을 공항에서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도 그렇게 안 울었던 것 같은데 막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적이 있죠. 네이버는 건강과 이동운이 나쁘지 않다. 뭔가 사내에 내 이름을 알릴 기회다라고 했는데 퇴사 때문에 알려도 알리는 거긴 하겠죠. 근데 이제 웃긴 건 포스텔로도 그랬어요. 좋은 성과 그리고 주변의 조력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한 달이 될 거다.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만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정말 별로여가지고 내가 이 돈 받고 일하는데
뭐 일에 성취감도 없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마저 이렇게 별론가? 예를 들면은 진짜 사소한데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쫌생이 같네. 진짜 사소한데 막 저는 프린스 계약이라서 회사에 그 출입 배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날 이번 주까지 뭘 했는지 서로 이제 보고 회의를 하자 그러길래 오케이를 하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 로비 나가서 하자. 로비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큰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걔한테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적인 것 때문일 수 있으니까 전화 받아라 이러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더니 노트북 충전기를 갖고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갖다 줄 수 있죠. 왜냐면 아니 전화 중인데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그 출입 배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입 배지를 그럼 달라 했더니 주더라고요. 줘서 갖다 주고 카드도 줬어요. 그러고 다시 저는 일을 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나를 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로비에. 먼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도 없이 메시지도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다른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한테 열쇠를 빌려서 들어가서 어차피 시간도 대충 이제 퇴근 시간이었고 그럼 나 그냥 퇴근해야겠다. 퇴근을 하겠다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갈게 이랬는데 걔는 끝까지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게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나를 배려 안 하는 느낌이 든다고? 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그 친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그 일 말고도 더 많은데 그냥 뭐 어쨌든 주변의 조력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했을 땐 전 이것도 보면서 코웃음을 쳤죠. 주변의 조력? 그러고 이제 4월 달로 가면은 뭐 사실 4월 달은 되게 무난했어요. 계속 영상 편집을 하고 행사 하나 있어가지고 그 행사도 이렇게 하고 무사히 어느 정도 잘 끝나고 그러고 4월 말에 한국에 옵니다. 그때 너무 짧게 갔기도 했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더 가자라고 했는데 4월 달로 급하게 한국행을 땡기게 된 게 4월 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사실 외할아버지랑 전 친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프랑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에 지내면서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언젠간 한 번은 일어날 거다.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걸리는 곳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당장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 저한테 처음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제가 따로 전화를 걸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나와서 살지?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다고 이 외국에 나와 산다는 것 자체를 후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후회도 사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이미 7년간은 외국에 살았는데 뭐 그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다른 분들이 혹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를 미리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족들을 많이 보고 할 수 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얼굴을 보고 하는 거겠다 싶어서 어쨌든 4월 말에 일은 그만두기로 했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일은 그러고 편집 일은 재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좀 당겨서 4월 말에 가자가 된 거죠. 그래서 4월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이버는 기복이 있는 한 달이 될 거다. 되게 조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근데 이제 포스텔러는 만사가 태평하고 하늘이 나를 돕는 한 달이 된다.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는. 참, 하늘이 나를 돕는다? 나를 언제 도왔지?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온 거를 부모님이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한 채로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 뭐지? 한국에 딱 도착하고 이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니까 깜짝 카메라 같은 거 하면서 가야지 하고 몰래 도착해서 딱 집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마저 하늘이 날 돕지 않았는데 그 깜짝 카메라마저 하늘이 날 돕지 않았는데
뭐가 하늘이 날 도왔다는 건지. 그리고 5월은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친구들 만나고 라이즈 보러 가고 진짜 막 저 원래 한국에 살 때 택시 진짜 죽어도 안 탔거든요. 택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5월은 프랑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겠다. 이제 화폐 개념이 와르르메션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택시 타. 야 지하철 끊겼으면 택시 타. 이러고 택시를 미친 듯이 타고 다녔어요. 저희 때 택시비 진짜 많이 나오고 라이즈 보러 가고 술값 진짜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너무 재밌었던 그 한 달이에요. 진짜 노느라 바쁘고 했던 한 달인데 네이버는 새해 보금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한국 가는 걸 말하는 건가? 왜냐면 이번에 한국에 좀 오래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인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건가? 하고 막 재물이 안정적이래요. 이건 좀 약간 의문을 품었죠. 월 말에 이제 카드값 낼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정말 그 명세서에 나온 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기를 따로 두드려 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휴대폰 명세서가 잘못 나온 걸까봐 다 제가 쓴 거더라고요. 재물이 안정적이진 않았는데. 그리고 포스텔러는 신중함을 약간 요구한다. 새로운 길이나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롭지 못하다. 좀 막연한 말 아닌가요? 신중함을 요구한다. 새로운 길이나 적극적인 움직임은 조심하라. 이 신중함, 뭐 술 먹을 때 돈 내는 그 신중함? 적극적으로 술값 내지 말라? 모르겠어요. 솔직히 포스텔러 이번 그 5월달은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여서. 이제 마지막 이번 달 6월. 근데 6월도 그렇게 5월이랑 다르지 않았어요. 6월도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제 브이로그 올라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달에 울산 가서 진짜 술 신나게. 저 편집하면서 알았잖아요. 어떻게 매 식사마다 술을 마시지? 정말 신나게 놀고 정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번 달 6월이 되게 선선하잖아요. 저는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 러브버그도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 본 적이 없어서 러브버그 뭐야 너무 무서워 너무 징그러워 이러고 한국의 그 습한 그 더위가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살만해요. 바람 불면 너무 선선하고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6월도 되게 신나게 놀고 대신 5월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수입은 좀 적었다. 근데 5월까지는 그래도 제가 약국에서 받는 돈이 있잖아요. 4월달에 일한 거. 근데 6월은 약국 돈도 없고 영상 편집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았다. 좀 아쉬웠다. 또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5월 한 달 신나게 놀고 6월 한 달도 신나게 놀았잖아요. 2달을 놀았잖아요. 이제 좀 지겨워요. 이게 노는 것도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막 놀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 다 일하잖아요. 저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막 너무 좀 이제는 지겹더라고. 처음에는 여유, 이거지. 나는 정말 한량이 맞아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일을 하고 싶다 할까요? 근데 이거 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럴 때는 즐겨라 이럴 텐데 네. 좀 지난 2달을 너무 정신 빼놓고 살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정신을 빼놨냐면 그 라이즈가 최근에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팝업을 열었어요. 서강대 쪽에. 제가 7시 타임으로 예약을 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7시 타임이고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걸리니까 이때 나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나 설마 7시가 아니라 6시로 잡아놨나? 근데 제가 진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머릿속엔 7시니까 7시에 건의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확인해보니까 6시. 그때가 6시 10분 전인가 그랬거든요. 망했다 이러고 진짜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제가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와, 다른 거 아니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심각한 거였어봐요. 막 어디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큰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이즈 팝업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정신 빼놓고 사니?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좀 이제는 나사를 쪼일 때가 왔다. 정신머리 나사를 좀 쪼일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6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보면은 네이버는 전력 투구의 시기가 다가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과거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인터넷에서도 본 것 같아요.
제 사주가 저 임수일간이에요. 그 도하도르 그분 사주 컨텐츠를 보는데 임수일간이 막 5월, 6월 막 되게 힘내야 된다. 지금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제 이게 후에 3년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6월이 화학 기운이 제일 강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건가? 전력 투구의 시기가 다가온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전력 투구의 시기를 6월 말이 돼서 깨달았네요. 6월 말도 6월이니까요. 네, 오늘 하루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7월 달부터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포스텔러는 어수선한 가운데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없고 실속이 없는 한 달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되게 좋고 라이즈도 보고 되게 좋고 하는데 제가 정신머리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이걸 이렇게 노는 게 벌써 그러니까 질린다 라고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어떤 실속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 되나요? 뭐 따지고 보면 라이즈를 보고 온 거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것도 실속이 있는 거고 친구들과 논 거 그것도 역시 재미있었기 때문에 실속이 있는 거고 가족들과 사진 찍고 뭐 가족 사진 최근에 찍었거든요. 10년 만에 다시 찍었는데 참 가족 사진도 참 힘들었지만 그것도 사진이 남았기 때문에 실속이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6개월을 돌이켜보고 사주들과 같이 매칭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작년에는 진짜 사주에 연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자리 운세 보고 정갈자리가 11일, 12일 이러면 기분 안 좋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람이 힘들면 사주를 찾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사주 알아보고 난 왜 이럴까 막 오늘도 사실 뭐 인생 총운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도움을 줄 사람은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고 사회 기업가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인생의 그 요약이 그렇게 나왔던데 근데 이렇게 쭉 6개월을 사주와 함께 쭉 이렇게 돌이켜보거나 생각난 건 사주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틀린 말, 그러니까 뭐랄까 사주를 믿는 사람한테는 아니라고 들리겠죠? 이 말이. 작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작년에 저도 사주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되겠지? 근데 충분히 내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좋은 것만 담아두고 나쁜 건 다 퇴퇴퇴퇴퇴 뱉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글쎄요. 제가 진짜 과거에 좋아하던 그룹의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운명은 개척하는 나의 전리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운명을 개척한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도 운명이라는 개척품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다시 한다면 연말이 되겠죠? 연말에 하반기를 또 돌이켜보면서 이제 아예 올해는 어떤 해였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사주를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대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월별로 쓰기만 한 거라 말이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그냥 이게 원래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라 네, 이게 정말 다니? 네, 이게 정말 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